그런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휴가를 내서 좀 쉬는 바람에 이제 저도 같이 쉬었어요. 저는 나오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돈도 못 벌면서 같이 있자고 해서 같이 있고, 오늘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이렇게 쉴 때 일은 평일에는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말에도 굳이 나와서 이걸 촬영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되게 어제 거는 그나마 조금 그제 촬영한 거는 조금 어려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얘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일 때 끝을 내고 이제 내일 그 다음 수업부터 좀 중요해야, 사실은 얘도 수능에 나오고 그 다음 것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배운 거는 그 전 시간에 배운 거는 난이도를 되게 높여가지고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맞출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되게 심플하게 3점짜리 아주 쉬운 무늬만 4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오늘하고 내일 게 차라리 더 중요한데, 이제 고난도 거는 어쨌건 그러니까 기본 지식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거는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촬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분명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알고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넘어갔던 게 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이거 우리가 뭐 할 때 내가 되게 얼렁뚱땅 넘어갔냐면, 시험이랑 관련이 없다고 얼렁뚱땅 넘어갔냐면 사이값 정리할 때요. 사이값 정리가 뭔지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계셔야 돼. 자, 최대값 최소값의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연속이야. 연속인 어떤 함수,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어떤 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이 연속인 함수가 구간을 뭐로 가질 때, 내가 전부 다 보자는 게 아니라 구간이 폐구간이야. 구간이 폐구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등호가 양쪽 다, 양 구간이 폐구간이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기호로 쓸 수도 있죠. 이 기호가 이거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와 있으면 이게 폐구간인데, 얘가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냐면, 단독 출제는 안 돼요. 연속인 함수가 구간이 폐구간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최대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정리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건 알아야 돼.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정리지, 존재하니까 내가 에브리바디 구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법, 지금 이제 배울 3, 4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법, 뭐 이게 최대 최소 구하는 법이 막 다르잖아요. 어쩔 땐 산술기 합평 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아직 방법이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뭐 하기는 한다? 존재하기는 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1시간으로 우리가 끊어서 배워가야 될 것은,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무리함수 하면 최대 최소 구하는 법을 안 배운 게 없잖아요. 3, 4차 함수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3, 4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입니다. 3, 4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봐봐. 만약에 첫 번째 구간이 어떻게 나온다면, 폐구간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2부터 6까지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면, 좀 두꺼운 게 더 좋겠다. 최대 최소가 이렇게 구해진다면 이랬어요. 최대 최소가 아니라 2부터 6까지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라면, 이 빨간색 부분에서 이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 최대라고 하는 것, 최소라고 하는 거는 y값에,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에 y값의 제일 큰 값,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제일 높은 자리,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제일 낮은 자리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제일 높게 그려지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제일 높게 그려진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지 않을까 싶어. 그래프가 제일 낮은 건 조금 애매해. 보니까 이 양 끝에 여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림만 이렇게 그려서 얘랑 얘랑 되게 비슷했어. 그래서 제일 낮은 애는 얘가 최소고, 여기에서 최소고, 여기가 최대야.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이 최대값이 발생한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이야? 극대. 그죠? 그럼 최소값은 극소에서 존재했나? 아니죠. 지금 경계의 끝에서 존재했어. 그러면 연속인 함수가 범위가 폐구간이야. 범위가 폐구간이면 반드시 봐봐. 지금 이런 3, 4차 함수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연속인 함수고 범위가 폐구간이야. 범위의 양끝이 폐구간이야. 범위의 양끝이 폐구간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지점은 어디일 수밖에 없다? 극대 또는 극소 또는 범위의 양끝, 여기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예를 들어 2차 함수에서 한번 볼까?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2차 함수에서 범위의 양끝이어서 좌우 양끝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존재하고, 최대값은 여기네. 범위의 양끝이네. 그지?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해? 극소잖아. 사실은 우리가 2차 함수의 대칭축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라고 2차 함수에서 배울 때는 배웠지만, 사실은 이걸 극소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극소 아니면 범위의 양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에선 이럴 수 있어. 3차 함수를 원래 끝까지 그리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지만, 그냥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 범위인 부분, 정의가 된 부분만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폐구간이면 여기에서 최소, 여기에서 최대지. 극대극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범위의 양끝이 최대 최소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또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6인데 폐구간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야? 극대야. 제일 높은 데는 극대고, 최소값은 뭐야? 제일 낮은 곳 극소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틀리지 않아? 이 말이 틀리지 않아. 자, 최대 최소값은 극대 극소 범위의 양 끝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하니까 색깔을 좀 달리하면 멋있을라나?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멋있겠다. 자, 이렇게 팅 하면은, 자, 극대극소 범위의 양 끝에서 연속인 함수가 구간이 폐구간이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이 3차 함수, 4차 함수의 3,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법입니다. 오늘 계속 사용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느낌이 오나? 본능적 육감적으로 이게 느껴지면 좀 센스가 있는 걸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하나를 풀려 그러면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내가 그럼 최대 최소값을 그래 알겠어. 이해가 됐어. 그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첫 번째 모두 해봐야 돼요. 극대 극소도 구해야 되죠. 극대값, 극소값도 구해야 돼. 그러려면 무슨 작업을 해야 돼? 2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 뭐 이거 찾으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fx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 해봐야 돼? 범위의 양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의 양끝이 있어서 양끝 값을 구해봐야죠. 뭐 범위가 알파에서 x가 베타까지였다면 f 알파도 구해보고 f 베타도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똘끼짓은 하지 맙시다. 뭐냐면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오늘 2, 6을 되게 사랑하네. 자, 2부터 6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생겼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많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만 많아.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찾았더니 얘가 뭐 8하고 10이야. 뭐 흔치 않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극대극소 구할 필요 있을까? 요 범위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패스해도 돼. 범위의 약끝값은 반드시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는 극대극소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극대극소가 예를 들어 뭐 5랑 마 1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마 1은 쓰지 않고 5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당연한 얘기는 극소가 최소값이 될 수 없고 아니 극소가 최대가 될 수 없고 그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극대는 최소가 될 수 없잖아. 왜? 극소는 주변보다 낮은 지점인데 얘가 극최대가 될 수 없고 극대는 주변보다 높은 지점인데 최대가 될 수가 없겠죠. 최소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설명은 다 했고 이제 죽어라 계산만 하는 일이 남아. 사실은 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너네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극대극소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만 하면 끝나냐면 내가 극대랑 극소를 구할 수 있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한다거든요.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이걸 구해. 근데 이거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범위의 좌우 경계가 f-2랑 f4가 있으니까 그거마저도 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f'(x가요) 그럼 확인 체크는 안 하고 제가 필수 예제들만 풀 테니까 확인 체크 숙제로 해보세요. 자, f'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극대극소를 찾아가자. 2분에서 0이 되는 점 찾겠죠. 얘가 0이 되는 점 찾고 싶어서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가 6x죠. 나 이게 계산이 틀려. 치우기. 여기가 6x죠. 미분하면 x 그러면 6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이건 인수분해 되니까 좀 작업을 줄여주는 게 있나 했더니 2랑 마이너스 1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니까 다 구해야 되네. 그치? 뭐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하는 거니까 극대극소 구별할 필요 없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프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x는 얼마에서? x는 2에서 극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원식에다 집어넣어야지. 자, 극대값이라 함은 2를 집어넣으면 얼마? 극소값이라 함은 2 집어넣으면 8이 16이고 2 집어넣으면 4, 3, 10이고 마이너스 24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이다. 너가 극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이번엔 f-1 구할 거야. f-1 구할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4네.
그럼 얘는 얼마야? 11이다. 그러니까 그때야. 자, 그 다음에 좌우경계도 따져야 돼. 이번엔 좌우경계 따질 건데 말이야. 좌우경계는 F-2랑 F4죠. F-2는 말이야. F-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8, 0이네. 자, 그 다음에 F 얼마는? F4인가요? F4는요. F4는 4 집어넣으면 64에 128, 4, 4, 16에 3 하면은 48,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플러스 4. 나 이런 상황 싫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이너스 96 그러면은 32죠. 32에다 4 더하니까 36이네. 그럼 최대값은 범위의 양끝에서 36이 최대고 최소는 극소값인 마이너스 16이 최소다. 계산만 많아서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았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극대극소 찾을 거야. 똑같은 레파토리에 계속 숫자만 더 알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너희들 집에 있을 때 진도를 끝내고 싶었던 거야. F'X부터 구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플러스 24x야. 자, 인수분해가 12x로 묶이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12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자, 호로 얘네들은 중근 갖는 애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겠어? 4차 함수가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니까 그림의 모양은 이런 개형을 가질 거야. 정확한 값은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니? 자, F0도 구해보죠. F0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F1도 구해보죠. F1은 암산하면 1이네요. 자, 그 다음에 F2는요. F2는 계산해야 되겠어요. 16에 3, 48. 8, 마이너스 96, 4, 48.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극대극소에 대한 값들을 다 구했어요. 이건 무슨 파트야? 극대극소죠. 극대극소 구하려고 구한 거고, 이번에는 좌우경계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좌우경계는 얼마? 이것도 구할 필요 없었죠. 이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경계부터 바라보는 게 좀 더 좋겠다. 그치? 저도 지금 쓸모없는 계산을 했잖아요. F0이 마이너스 2가 나는 게 빨리 되는 거여서 망정이지. 자, 2분의 1 구해보면 2분의 1 넣어보면 16분의 뭐냐 이거. F2분의 1은 16분의 3이고요 2분의 1은 8분의 10이에요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약분 안 할게요. 맞냐? 그 다음에 4분의 10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16분의 3에다가 자, 이렇게 하죠. 16으로 죄에다 통분하면은 3에다가 마이너스 24, 4 플러스 48, 얘는 마이너스 32. 이거 계산하면 12, 이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이거 계산하면 16분의 마이너스 9. 이거 이 숫자, 특히 이 숫자인데 이 숫자 이렇게 약분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F2 집어넣으면요. 근데 F2가 아까 여기 있었죠. 이거 어차피 경계지. 그러면 이거는 또 경계이기도 하네요. 그럼 다 구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거는 값을 비교해보면 1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3개인가?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제일 큰 거는 최대는 1이겠네. 최소는 마이너스 2겠고. 자, 맞았을까나? 네, 맞았네요. 밑에 거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4차 함수가 뭐 최대 그 뭐지 극대극소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그 정도 느낌밖에 없어. 중근 나오면 할 필요 없고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는 애는 또 이것은 극대극소도 아니니까 해볼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거꾸로 최대값이 이거 최소값이 이거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범위에서 값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a는 양수래. 아마 대수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도함수에서 0이 되는 애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미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얘 미분해보면 얼마? 3ax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a로 묶이니까 3ax로 묶이니까 x 마이너스 4 그러면은 x는 0하고 4에서 극대극소로 갖는 거고 a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a가 양수니까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하 0에서 극소 그 다음에 4에서 극대를 갖는 거겠다. 미쳤어요. 정신병자. 너무 놀았어. 자, 사실 난 놀지 않았어. 지금 4주간. 자, 근데 범위에 어차피 F4 극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쵸? 그럼 우리 극소만 먼저 구해보면 극소는 F0이야. F0은 원식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B네. 그치? 그 다음에 누굴 구해볼 거야? 경계값 구해볼 거야. F-1 해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가 돼서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돼. 그 다음에 F 얼마는? F4는요? F4는 4를 집어넣으면 엄청 크겠네. 64A에다가 16에 6, 96A에다가 플러스 B. 그러면서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2A 플러스 B가 되겠네. 미지수지만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어요. A의 부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플러스 B 플러스 B B는 전부 다 플러스 B는 갖고 있는 애라서 우리가 누가 더 큰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머지 애들 갖고 비교하는 건데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음수, 이 부분은 음수죠. 그러면 너가 최대가 되겠다. 얘가 최대가 되고 얘네 둘 중에서 얘가 더 작을 거겠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되겠네. 이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최대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B는 3이네. B가 3이니까 요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니? 이 최소값은 3이니까 마이너스 96 플러스 B가 돼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9래. 뭐 굳이 이런 숫자를 주지? 자, 이거 일로 넘어가면 B는 얼마야? 플러스 96 되니까 계산이 안 돼. 67인가요? 굳이? 답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를 B가 3이나 여기는 그쵸. 제가 잘못했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3을 넣었어야 돼? 지금 우리 B가 3이지. 에이씨. B가 3이에요. B가 3. 내가 왜 A에다 3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32A에 더하기 B가 3이니까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 29가 나온대고 3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2A는 마이너스 30이다. 그러면 A는 얼마야? 1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A 값은 1이다.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뭐가 맞을 것 같아, 뭐가.
아, 다시 해보세요. 아, 나 계산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B는 맞았니? 예, B는 맞았대요. B는 얼마야? 네, 하면 3이니까 맞았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하면 맞을 거야. 세 개 남았네. 3개. 얘는 되게 쉬운데 기출문제도 있어. 자,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래. 너가 이익이야. 성우사설 이익이죠. 실업자. 자, 얘가 이익인데 이 이익의 최대. 그러면 그냥 이거 최대값 구하라는 거네. 근데 X의 범위 이거야. 선생님 이거 개구간인데요. 개구간이요. 그러니까 양 끝이 패구간이어야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개구간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개구간일 때는 하나 팁이야. 얘는 개구간에서 이 구간에 양 끝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극대에서 최대를 갖고 극소에서 최소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볼 필요는 없어. 자, 그럼 미분할 때 0대에서 극대만 찾으면 되네, 그치? 그럼 얘는 좀 쉽겠다. 자,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88x 플러스 1200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3 하면은 9, 27 96이네. 마이너스 96. 그다음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400. 우와, 이건 인수분해 떼겠니? 100하고 4 되겠다. 104. 모양도 예쁘네. 자, 뭐 이것은 범위에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올라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최대값은 작은 것보다는 큰 거에서 있겠죠. 그래서 x가 100일 때 최대입니다. 그러면 저 원식에다가 100을 집어 넣으면 돼요. 그지가 않네. 숫자만 엄청 커. 뭐 사실 뭐 실제적인 문제니까 뭐 그래서 마이너스 1000에다가 또 100을 집어넣으면 만인데 이거 계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00 집어넣으면 12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자, 이거 하면 1200이고요. 그쵸? 얘네들이 마이너스 1200이고 마이너스 1200을 빼면 얘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200 빼면 누구만 더하면 돼? 더하기 마이너스 1200을 빼면 얼마니? 1200을 빼면 막 12만이니까 어우 왜 무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12,000에다가 1200을 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가요? 왜 이렇게 이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정신병자. 이건 맞긴 하니? 이렇게 계산에 지금 두려움이 있어. 자, 그러면 00 두 개 받치고 88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4에서 더하기잖아요. 여기 5고요. 4, 145 8800이야? 나 틀리면 또 하기 싫을 텐데.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몇 벌을 팔아야 되느냐야. x가 100일 때죠. x가 100일 때 최대였잖아요. 그 계산할 필요 없었어. 그냥 100벌 팔면 최대값이 된다 이거네. 계산 나는 됐던 거였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2니까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 제 머릿속에 이제
드는 생각은, 물론 내 주관적인 견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고2, 고3의 시각으로 봤을 때 2차함수의 등장은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지 않나. 대칭축에 대하여 대칭. 내가 왜 2차함수의 그래프를 완전 제곱식 구해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지 않냐면, 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2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2차함수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 생각해보니까 2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 눈에 보이는 특징은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풀면 되지만, 나와 있는 거 풀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차함수의 특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대칭축이지 않나 싶어요. 자, 뭐 지금 문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라는데, 그냥 이미 한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서 뭐 어디든 사각형을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 수 있겠죠. 뭐 지울 생각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많은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제일 넓어질 사각형은 얼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대칭성을 이용할 거야.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로랑 세로를, 지금 미지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지수를 잡아서 가로랑 세로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할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가로와 세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여기를 내가 만약에 t라고 놓는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선대칭이잖아. 그럼 여기가 t면은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지.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세로는요? 세로는 어떻게 할 거야? 세로는 이런 생각은 맞니? 선생님, 요 길이가 y값 세로잖아요. 근데 요 길이는 여기가 y값이 0이기 때문에 요 점의 y좌표가 결국 이 길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어떤 함수? 요 2차 함수의, 이 2차 함수의 위의 점이지. 그쵸? 2차 함수의 위의 점이니까 대입 x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x에 t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y값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세로네. 그쵸? 그러면 요 함수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 t를 집어넣으면 세로의 값은 얼마겠다?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겠다. 그러면 결국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넓이를 무엇이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내가 hx라고 했을 때, hx는 무엇이 되는 거야? 얘네 둘을 곱한 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괄호는 있어야겠지. 그럼 이 hx는 몇 차 함수가 되냐면 3차 함수가 되고, 전개해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24t라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식이 나오고요. 당연히 얘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t 값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고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또 폐구간이 아니고 개구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극대에서 최대값 가질 거야 이 얘기죠. 그럼 미분하면은 h'x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4가 되고,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몇이야? 음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그려서 얘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다 이 얘기네. 그러면 t가 2일 때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x가 2일 때가 아니죠. 이 최대값을 실제로 구해보라고 하니까 그거는 미분하기 전에 원래 식에다 넣어야지. 되게 많이 실수해. 이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근데 이게 0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당연하죠. 미분해서 0 나온 거 구했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0 나오겠지. 자, 그럼 H2는 문제의 답 H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8. 8 더하기 10, 마이너스 8 더하기 12는 4. 해서 얼마야? 16이다. 그래서 답은 16이다. 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자가 있어요. 혹시 이제 저 상자 저거대로 귀퉁이 잘라가지고 접으면 뭐 돼요? 뚜껑 없는 네모난 상자 되죠. 잘 그릴 수 있을까? 뚜껑 없는 네모난 상자 뭐 요런 거 되겠죠. 뭐 이런 거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뚜껑 없는 네모난 상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뚜껑은 비었고 어쨌든 이건 입체도형 이거의 부피가 결국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라는 거지.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느 부분? 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될 것이야. 그치? 근데 이거 잘라서 귀퉁이 잘라서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일 거야? x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는데 가로 얼마? 이 가로 역할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얘 원래 가로 전체 길이가 16이었대요. 귀퉁이 x 자르고 귀퉁이 x 잘랐으니까 여기는 16-2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세로의 길이는 원래 전체가 얼마였대? 6이었대. 6에서 요 귀퉁이 자르고 요 귀퉁이 잘랐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겠어? 6-2x가 됐겠지. 그러면 이거의 부피를 내가 fx라고 할 때 이거의 부피를 fx라고 할 때 fx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밑넓이 곱하기 16-2x에 6-2x 여기에다 곱하기 높이는 지금 x니까요. 그럼 요거 먼저 전개한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다. 2에 -2x 하면 4x 제곱인데 여기 x 곱할 거니까 바로 세제곱 갈게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12, 얘랑 곱한 게 -32, 그래서 -44 x제곱이 되겠죠. x인데 원래 여기에 x가 있으니까 상수 곱하면은 96이 돼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될 거야? 부피 fx가 될 거야.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좌우 경계 이제 개구간이라서 열려있는 구간이라서 이것도 뭐가 되겠어? 최대값은 미분해서 0 나온 극대에서 생길 거야. 그러면은 f'x는 좌우 경계라고 하는 약간 극단적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여기를 제일 조금 자르면 0cm 자를 수 있고 제일 많이 자를 수 있으면 뭐 3cm씩 자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없을 거 아니니? 자, 그러면 도함수하면 얘는 얼마야? 12x 제곱 마이너스 88x. 여기도 96x네요. x 곱해야 되니까 96.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 12로 묶을까? 12x 제곱. 내 계산이 틀렸나? 12 32 44 안 맞는데 12로 묶으면 안 되나 봐. 제가 12로 안 묶여. 4로만 묶어야 되나? 4로 묶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3, 1일 거고 이쪽은 얼마가 돼야 될까? 얼마 돼야 되겠니? (6,4) 이렇게 돼야 되나?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는
0이 되는 게 x는 3분의 4랑 x가 6일 때라는 거죠. 자, 그럼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내려가면서 그리는 3차 함수였는데 그때는 클 때가 아니라 작을 때네. 그러면 나는 귀퉁이를 얼마씩 잘라야? 3분의 4만큼씩 잘라야 요 fx에서 x가 얼마일 때? x가 3분의 4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가질 건데 대입해서 계산은 당신들의 몫으로 your 또 조금 더 고급 어휘를 쓰려고 했죠. 당신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밑에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자, 물론 풀이도 밑에다 되어 있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해서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 시간이 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진도 한 2개, 3개 나갔나요? 그러면 연습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서 우리가 오프에서 만났을 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안 풀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만약에 이걸 풀어와서 질문한다면 그 질문도 받아주겠습니다. 연습 문제 그동안 했던 거. 자, 고생하셨고 해피한 주말 보내시고. 아유, 오픈 제안을 풀어준다. 살다 이제 뭐 오랫동안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니까 수능이 연기가 되지 않나, 지진 때문에 연기되지 않나, 학원을 이렇게 못하질 않나. 아무튼 오늘 날씨 좋으니까 뭐 공부 열심히 신나게 즐거운 시간 보낸 상태에서, 물론 마스크 끼고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 않는 상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 영상을 마주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네요. 뭐 공부를 하다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보람찬 마음으로 다시 이 영상을 만나도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